오늘 캘리포니아는 햇빛이 너무 좋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내에서 오늘은 강연을 보여드릴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노TV 여러분. 오늘은 좀 색다르게 정보성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아마존 셀러로서 이제 1000% 키우기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저희가 2020년에 미미박스가 겪었던 스토리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아마존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존 어떻게 시작했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키웠냐, 그리고 키우기는 쉬웠냐, 뭘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여쭤봐 주셔서 오늘은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아마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마존은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해서 제가 구글에 한번 찾아봤어요. What is Amazon이라고 찾아보니 아마존은 아메리칸 멀티내셔널 테크놀로지 컴퍼니, 미국 다국적 기술 기업이고 시애틀,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사업 영역으로는 이커머스,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스트리밍,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인공지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셀러로서 아마존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커머스 영역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의 최초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의 이제 고객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아마존의 유저 베이스라고 해서 구글에 검색해 보니 이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2019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가 1억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프라임 멤버라고 하면은 유료 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라임 멤버십을 가입하면은 빠른 배송 아니면은 그들의 동영상 서비스 등을 시청할 수 있는 건데 1억 1200만이라는 거는 한국 인구의 2배 이상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플랫폼이고 어마어마한 그 고객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존의 비전을 잠깐 볼게요. 아마존의 비전은 뭐냐? 그러면은 Earth's most customer centric company. 지구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 그들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딱 들으면은 이해가 어렵지만 이때까지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 서점에서 이렇게까지 성장해 왔는지를 보면은 이런 의사결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저희가 여기서 기억하면 될 거는 커스터머 센트릭입니다. 고객 중심적인 회사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의 전략을 또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이런 뭐랄까요,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제프 베조스가 창업자가 냅킨에 스케치를 했다고 했는데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고객 아까 커스터머 센츄리라고 했으니까 제 오른쪽에 있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부터 고객 경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고객 경험이 좋으면 트래픽이 생기고 그리고 셀러가 많아지고 판매자가 많아지고 셀러가 많아지면 판매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셀렉션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제품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중간에 있는 성장을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고객 경험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거는 로어 코스트 스트럭처라고 해서 위에 보면은 어떤 비용 구조를 낮출 수 있다면 우리가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제공할 수 있고 그로 하여금 고객 경험이 또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고객의 성장과 고객의 경험을 중심으로 모든 선순환 구조를 짰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마존의 전략이고 저희 또한 이거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미박스는 뭘 하는 회사냐? 저희는 퍼스널 케어 회사고 뷰티 제품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아이디오 케어의 미니미어 추요라고 하는 제품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디오 케어의 브랜드 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총 지금 한 300개 이상의 제품을 팔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020년 1월부터 한번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들을 했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조금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1월 10일 날 저희가 시무식 전에 저랑 저희 회사 임원 몇 분이 1분기에 가장 1번 목표로 아마존을 적어놨어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온라인 매출을 좀 늘려보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아마존에 이제 진출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보자라는 의사결정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철저하게 운이었어요. 운으로 했고 이때 생각했던 게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다면은
아마존을 시작하시려면 이제 제품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영어가 조금은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 카피라이트나 어떤 글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온라인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있어야 합니다. 트래픽, 구매 전환율 등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지 내가 왜 잘 팔리고 있구나, 왜 안 팔리고 있구나, 뭐를 바꿔야 되는구나,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고객 및 시장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성장이 있어서 모든 거의 시작이 그렇듯이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곳의 마케팅은 이제 입점을 하면은 막 잘 될 것 같이 되어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객과 이 시장에 대해서는 한번 잘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지만 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하시기 전에 체크포인트 몇 가지를 공유하고요. 저희가 1월 10일 날 의사결정을 하고 2월 4일 돼서 주로 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했던 거는 아주 기본적인 업무를 했어요. 제품 등록, 이미지 등록, 그리고 설명 등록, 그리고 백엔드 키워드 등록이라고 해서 고객분들이 뭐 마스크팩 아니면은 뭐 모이스처라이저 이런 거를 했을 때 검색이 가능하도록 키워드 등록을 했고요. 이 왼쪽 이 그래프 차트를 보시면요. 이 그래프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셀러들을 위한 어드민, 셀러 센트럴이라고 하는 플랫폼이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왼쪽 위에 1184를 보면은 그날 나고 있었던 매출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거죠. 중간에 이제 두 가지의 초록색 글자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달 대비 2% 성장하고 있었고 작년 대비 1% 성장하고 있는 그림이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주로 했었던 일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이제 중간에 있는 이미지,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들 등록하는 게 키포인트고, 그리고 제목, 그리고 이제 설명 등록을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제가 한번 슬라이드를 추가해 봤습니다. 이게 고객 입장에서 봤었을 때 모든 것들이 잘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당연히 매출도 나겠죠. 자, 2월 20일이 돼서 이제 2월 20일이 돼서 저희에게 되게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와요. 그 전까지는 이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큰 뚜렷한 성장 없이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품 등록하고, 이미지 등록하고, 설명 등록하고, 어떤 성장을 준비하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라이트닝 데이라고 하는 아마존 내에서의 어떤 하루만 하는 프로모, 아니면 몇 시간만 하는 프로모션에 저희가 참여하게 돼요. 이 프로모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되냐면은 충분한 어떤 리뷰가 쌓이거나 아니면 판매가 어느 정도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아마존에서 자동적으로 라이트닝 딜을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라이트닝 딜을 처음으로 해보고 하루에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 등록만 잘해놓고 모든 것만 다 잘해놓으면은,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라이트닝 딜을 하게 되면 트래픽이 커지면서 매출이 성장하겠구나라는 어떤 기본적인 플레이북을 익히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아마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한 40일 정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2일이 돼서, 이거는 제가 저희 회사에 어떤 분과 미팅했을 때 찍었던 내용인데, 이제 트래픽 문제는 라이트닝 딜이라는 걸로 해결이 됐으니까 그 구매 전환율, 그리고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더 자세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플레이북을 짜자라고 해가지고, 맨 위에서 보면은 뭐 이미지, 그리고 어떤 베네핏, 이게 과연 뭘 하는 건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 세 번째 보면 how to,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성분,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저희만의 플레이북을 정해요. 고객들에게 우리의 강점은 이거고, 우리의 제품 강점은 이거고, 경쟁자 대비 이게 좋고, 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다 한 페이지 안에 녹여넣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정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중요하게 정했던 게 프라이어티라고 해서 메인 이미지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뭐든지 그렇듯이 이게 참 그 이미지가 어떤지가, 이미지가 딱 좋아야지 그 다음에 설명을 읽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힘을 더 써야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3월 이제 17일경 돼가지고 저희 내부 스튜디오를 더 작게 하나 만들어요. 저희가 오피셜 포토 스튜디오도 있기는 하나, 아마존이라는 페이스 자체에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더 작은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스튜디오는 아마존 제품만 다시 찍고 또 찍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이미지도 들고 찍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있는 팀 중에 포토그래퍼 중에 한 분을 완전히 아마존 프로덕트 페이지에만 데디케이트 해가지고 이거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의 조합으로 아마존의 플라이휠 선순환 구조처럼 저희만의 선순환 구조를 하나 작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플라이휠이라고 제가 직접 이걸 종이에 그린 거고요. 1번 P페이지 옵티마이제이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품 등록, 이미지 등록, 설명 등록을 잘하자. 그리고 2번은 Get enough good organic reviews for lightning deal. 라이트닝 딜을 하면은 트래픽을 크게 아마존에서 몰아주니 우리가 아마존에서 라이트닝 딜에 등록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좋은 오가닉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리뷰들을 쌓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가지고 라이팅 딜을 진행하고 고객이 우리에게 리뷰를 남기기 위해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다섯 번째 우리 제품 중에 다른 걸 사게 하거나 이거를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를 돌리자라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게 어떤 아주 좋은 플레이북을 우리가 빨리 배울 수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월 4일 이제 3월에서 10월 4일에 와서 또 하나의 되게 큰 이벤트가 있어요. 그건 아마존 프라임데이라고 하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1월에 기억해 보시면은 저희가 6만 불을 목표로 했으니까 뭐 하루에 뭐 30만 원, 40만 원의 매출이 10월 4일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돼가지고 2억 5천, 2억 6천, 2억 7천 이렇게 매출이 나기 시작해요. 물론 1월부터 4월까지 가파른 성장이 오른쪽에 보시면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어떤 뚜렷한 성장이 없었고 그렇지만 10월 4일 날 또 대규모 프라임데이라고 하는 어떤 트래픽이 몰리는 시즌이 생기면서 저희가 또 한번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1000% 이상의 성장이 있고 또 그 왼쪽에 데일리 그래프에 보시면은 1000% 이상의 성장이 있었던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쉽지는 않았지만 아마존이라는 사업이 2020년에 굉장히 큰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21년은 더 기대가 되는데 이게 팬데믹의 도움도 있었고 그리고 팬데믹의 도움 및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어떤 물류센터는 뭐 코비드가 생겨서 여기로 물건을 보낼 수 없다. 그리고 뭐가 된다, 뭐가 안 된다. 아마존 자체에서의 사업 변경도 많았었기 때문에 2020년은 저희에게는 아마존의 첫 해였겠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좋은 해였기도 하고 좀 안 좋은 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저희가 겪었던 거 아니면 우리가 진행했던 플레이북을 짧게나마 소개를 했는데 추가적인 팁이 있다면 아마존의 비전에 맞춰서 고객의 리뷰를 아주 정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5점 만점에 4.5 정도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모든 제품군이. 여러분께서도 아마존에서 내가 뭔가를 판매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아마존의 비전에 맞춰서 커스터머 센트릭이라는 비전에 맞춰서 고객의 경험을 최대한 증진시키는데 매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이 있다면 매일매일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마존에 올려놓고 이게 판매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제는 뭐 이렇게 트래픽이 이만큼 있었구나. 근데 왜 사람들이 구매를 안 했지? 왜 구매를 했지? 리뷰는 몇 개가 쌓였지? 그리고 어떤 질문이 있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아마존에 있어서의 어떤 성공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1%씩 성장하는 플랫폼이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입점시켜놓고 성장하는 곳이 아니라 진입 장벽은 낮지만 이런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내 제품에 대한 확신 그리고 고객에 대한 집착 여러 가지들을 같이 병행했었을 때 아마존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에서 이 제공하는 그리고 온라인에서 많이 돌고 있는 이 제프 베조스가 창업자가 그렸던 이 전략을 회사가 아마존을 진출하게 된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아마존 셀러가 되게 된다면 이 전략을 그대로 반영하셔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노력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회사의 플랫폼이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바퀴를 재발명하기보다는 그들이 디자인해 놓은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우리 회사에 적용해서 키울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면은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은 아직도 시작이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큰 회사지만 그들의 고객은 더 퀄리티 높은 제품
그리고 더 고객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제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니면 혹은 만드실 계획이라면 꼭 성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비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